자, 우리가 FTA라는 게 있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소위 자유무역협정을 우리나라만큼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소위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다 하면서 언론들에서 보도를 엄청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자, 경제학자들의 FTA 논리는 뭐냐면요. 시장을 개방할수록 국가 전체적인 경제 이득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FTA 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홍역을 치르는 게 뭡니까? 농민들은 반대하죠. 축산업자하고 농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농산물과 한국의 축산물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보다도 경쟁력이 취약하니까는, 그러니까 생산자가 타격 보는 건 상식이에요. 그렇죠? 타격 보는 거는요. 미국 소고기가 싸잖아요. 예? 유럽의 돼지고기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농민들은 반대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냐? 소비자들은 이득을 본다 이거예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손해보는 거하고 소비자가 이득 보는 거 할 때, 소비자가 이득 보는 게 생산자가 손해보는 거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득이 크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더 증가한다 이거예요. 시장을 개방할수록.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산업조차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경쟁력이 없는 산업도 개방할수록 우리가 이득이 크다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 미국 경제학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논리예요. 예?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FTA 할 때 보면 협상하잖아요. 국가들이 간에. 오랫동안 막 협상하잖아요. 협상하는데 간혹은 우리나라는 개방을 안 하려고 하고, 예? 취약한 부분은 간헐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오랜 동안 씨름을 하지 않냐, 더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근데 논리적으로는 개방할수록 우리나라 이익은 증가하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 것, 그러니까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소비자가 이득을 크게 봐가지고, 예? 이득을 받았을 때, 그걸 재배분하는 거, 이득을 배분하는 것은, 그건 그 사회의 몫이라 이거예요. 소비자가 이득을 만약에 100을 봤어. 생산자가 50을 손해봤어. 그러면 100 이익 본 거하고 50을 손해본 거를 합하게 되면 여전히 플러스 50이 이득을 본 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본 이득 중에서 50을 생산자한테 지원을 해줘도 50이 증가한 거잖아, 사회 전체적으로요. 이런 논리인 거예요, FTA는요. 그래서 정부들이 뭐냐면 피해보는 농가들한테 뭐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FTA는 뭐냐면은 개방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논리예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협상하고 그러냐고. 개방 안 하려고. 이상하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개방하게 되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소고기하고 한국의 축산업자가 미국 축산업자하고 이기려고 더 열심히 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력도 개선될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과 미국 FTA 할 때 우리나라 경제할 때 뭐라 했는지 알았어요? 미국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서비스 시장 개방해라. 소위 금융시장, 의료시장, 법률시장, 교육시장 이런 거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비스들이잖아요. 예? 이때 뭐냐면은 그런 부분을 개혁을 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뭐냐면은 독점적으로 폐쇄적으로 그러니까는 기득권들이 많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서비스 부분이 취약하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서비스라는 게 그런 게만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서비스는요, 고부가 가치 부분, 소위 말해서 소득이 높은 서비스 부분도 있지만은 소득이 낮은 부분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이것도 서비스예요.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하는 거, 이것도 서비스잖아요. 운송 서비스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소득이 낮은 서비스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런 쪽은 개방하라고 요구를 안 하냐? 예? 그런 쪽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택시기사가, 난 뉴욕 가서 그러니까는 미국 서비스장 개방을 하면은, 난 뉴욕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올래. 이거 왜 미국에다 개방하라고 요구를 못하냐 이거예요. 법률시장과 교육시장, 의료시장 이런 것만 개방을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상하잖아, 이것도요. 예? 서비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요구를 하게 되면요. 미국이 우리한테 서비스장 개방하라고 해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품 시장하고 서비스는요, 달라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자동차랑 물건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는 사람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 서비스, 사람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의료 서비스,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교육 서비스,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법률 서비스, 법률가들이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라고 번역을 하죠. 사람이 하는 건 뭐냐? 그 서비스장을 개방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경제 문제를 떠나서 사회 문제입니다. 이민의 문제잖아요. 이민이요. 이주를 허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택시기사가 미국의 뉴욕 가서 내가 하니까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게 이거 개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법률가들이 한국의 법률시장 들어오려면, 미국의 의사가 그러니까 미국의 병원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하려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대학이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그쪽도 서비스장 개방하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 대한민국 경찰차들은. 예? FTA 논리도, 예? 이게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 이거 보세요. 한국이 발효가 된 것만 하더라도 19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아. FTA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야. FTA 하게 되면은,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다들 그러니까는, 일부 그러니까는 과정 중에서 쇼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저쪽 이제 농촌 지역구인 정치인들이라고 하고, 속으로는 다들 지지하면서 갑니다. 왜 그러냐?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FTA 그 본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전 세계 FTA 체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하거나 검토하는 나라가 없어요. 체결한 나라만 있어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미국의 환율 조작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 한번 특징을 봐보세요. 어떤 나라입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한 나라가 어딥니까?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오만.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렇죠?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호주 하나 있죠. 근데 나머지 국가들, 이 박스한 게 보라색이, 퍼플색이 있는 게 한국과 싱가포르. 이건 어딥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동아시아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있잖아요. 그래, 나머지 박스 하나 나라들은 다 뭡니까?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있는 건 어딥니까? 아메리카, 남미, 미국에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국경을 접하거나 아니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FTA를 체결한 나라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FTA는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하고 할수록 시장이 크니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미국이 여기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하고 있냐고요. 미국이 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이 뭐일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안보 논리입니다. 안보 논리잖아요.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뭡니까? 동북아에 그러니까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전선이고, 싱가포르도 이쪽 그러니까는 태평양을 나오는 데 속에서 싱가포르가 그쪽에 하나 핵심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국가고, 예? 상징적인 국가잖아요. 아세안 국가 중에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 다 이거 안보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이잖아요. 중동에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보의 제1원칙은 뭡니까? 자기 주변 국가들부터 그러니까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가능하면 자기하고 친하게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그러니까 가장 제일 안보의 원칙 신경 쓸 게 뭡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죠. 자기하고 인접해 있는 가까운 나라니까는. 전쟁을 하더라도 자국의 나라하고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데 사는 거하고 자국 근처에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피해가 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랬잖아요. 미국의 역대 외교 정책이 뭡니까요? 고립주의를 하더라도 아메리카에 대해서 심지어 유럽의 국가들도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아메리카는 이거는 미국의 관할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예?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가 니네만 그러니까 미국이란 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아메리카는 대륙의 저희 명칭인데, 예? 쓰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에 오만이 담겨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제국주의적인 게 담겨 있다고. 예? 중남미 지식인들이. 근데 중남미 국가들이 제일 많잖아요. 보게 되면요. 북미에 있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나머지 다 중남미. 이게 다 뭡니까?
이들 나라들이 여기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이런 나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런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미국하고 경제교류 해봤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나라겠어요. 이 경제가 굉장히 규모도 작고 가난한 나라들인데 왜 했겠어요? 예?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잖아요. 호주 태평양에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잖아요. I5의 하나고 그렇죠? 태평양을 그러니까 가는 미국은 보게 되면 안보 논리에 다요. 안보 논리. 예? 경제적으로 미국과 그러니까는 FTA 체결을 함으로써 미국의 그러니까 영향력 아래 그러니까는 예? 미국 경제에 의존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 미국 경제에 의존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스위스, 베트남, 싱가포르 예?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환율 조작을 개의치 않고 그냥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트남을 미국이 왜 중시역입니까? 베트남은 중국하고도 잠재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예?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 그게 공통점으로 있잖아요. 중국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위협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근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속에서 아세안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을 게 아닙니까? 베트남하고 중국은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나라이고요. 스위스, 유럽에서 중요한 나라잖아요. 한국은 안 중요한 나라냐고요, 미국에. 예? 한국은 왜 미국이 중요시 여기는 걸 활용을 못 하냐고요. 예? 왜 우리 보이스를 못 내냐고요, 목소리를요. 우리의 전략적인 그러니까 이 강점을 왜 이거를 미국한테 활용을 못 하냐고,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요구한 대로 거꾸로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죽어 납작 엎드려야 되냐고요. 예? 그게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차이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전문가들, 우리나라 엘리트 전문가라든가 정치인들이 이 식민지 트라우마에 완전히 그냥 이게 포로가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아니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중동의 국가들. 중동에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죠. 어느 국가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지를. 예? 보이죠? 자, 시간 없어서 가겠습니다. 중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르단 이런 나라들을 사실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큰 나라 아니잖아요. 다 이게 어떤 나라들입니까? 예? 자, 오만하고 바레인을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중립외교를 펼치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변에 큰 나라들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는 예? 있는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중립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들이고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가능하면 미국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죠? 바레인도 굉장히 작은 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 왜 그러니까 FTA를 하냐고, 미국이요. 이건 안보적인 이유지. 이게 무슨 경제적인 이유예요. 이 나라한테 미국이 수출할 게 뭐 얼마나 있다고. 예?